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1 세 가지 모델의 간단한 사용기와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구매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구매기가 두 가지 모델 플러스와 울트라는 자급제를 구매했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고 왜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다음 갤럭시를 사실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기에 기록을 남겨 놓겠습니다. 21 일반 같은 경우 SKT T 다이렉트 샵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왜 그랬냐, 일단은 T 다이렉트 샵에서 사전 예약 알람 신청을 했었어요. 15만원짜리 쿠폰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급제에서도 15만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통신사를 끼고 사는데 15만원 밖에 혜택을 안 받는다? 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사전 예약 임박 한 3일 전? 그러니까 마감 3일 전쯤에 다이렉트샵 이용권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이렉트샵 이용권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다이렉트샵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끔 50% 할인된 금액에 10만원권을, 그러니까 5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다이렉트샵에서의 어떤 구매를 하는 룰은 쿠폰과 이용권은 중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용권은 총 3장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쿠폰도 1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만원짜리 쿠폰을 쓰고 5만원 할인된 게 총 3장, 그래서 또 15만원 할인 혜택, 총 30만원을 할인받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보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민티드 기기를 이용해서 보상 판매를 신청하면 그 기계가 무엇이든, 보통은 민티드 보상이 자급제에선 이루어진 게 갤럭시 S 시리즈 혹은 노트 시리즈 요 두 가지 라인업이 아니면 크게 메리트가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거든요. A 라인은 아예 뭐 보상 판매가 되지도 않아. 그랬는데 이번에 T 다이렉트 샵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전원이 들어오는 핸드폰을 꽂으면 8만원은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38만원 할인 혜택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됐죠. 자급제보다 훨씬 싸고, T 다이렉트 샵의 장점은 해지를 하거나 요금제 변경을 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해지를 할 때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14일이 지나면 개통하고 14일 후에 아무 때나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죠. 뭐 6개월, 3개월 혹은 뭐 1년, 2년 쓸 필요 없이, 단 이거는 이제 선약으로 가입을 했을 때 얘기예요. 2년을 쓰실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시가 굉장히 높을 때, 그리고 내가 쭉 써오던 요금제를 기기 변경으로 갈아탔는데 이 얘기는 그냥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 영상 중에 공시와 선약을 비교해 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T 다이렉트 샵에서 그래서 혜택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38만원 할인 혜택을 깔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혜택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제공하는 사전 예약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고, SKT에서 사전 예약 고객 대상으로 사은품을 줬어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박혀있는, 저는 이거를 골랐었고, 이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안 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통신사의 사은품과 제조사의 사은품을 다 받고 38만원 할인도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T 다이렉트 샵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할 때 이런 핫스팟 정책이 나온다면 무조건 타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물론 필요하지 않은데 구매를 하는 건 낭비가 되겠지만, 뭔가 기기 수급을 위해서 타신다면 꽤 저는 좋은 정책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KT 원래 이용자 혹은 번호 이동을 통해서 넘어갈 때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신다면 혜택 비교를 하기 좀 수월하죠. 그리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결론을 내드리면 T 다이렉트 샵에서 구매를 하면 꽤 메리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 사용기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21 일반 같은 경우가 그립감이 저는 굉장히 좋은 크기인 것 같아요. 플러스부터는 무게감도 좀 있고 크기도 좀 큰데, 일반 모델은 굉장히 아담하고 부담이 없는 크기와 무게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폰 미니 때보다 저는 그립감이나 이제 핸들링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미니도 좋긴 좋은데 좀 더 얇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핸들링이 수월하고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을 때도 무게감도 가볍고 얇아서 너무 좋습니다. 레빅 스킨 케이스를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끼우면 좀 이런 어떤 무게감 때문에 이 미끌거림을 견디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레빅 스킨이 너무 딱이에요. 이 화이트 색상과 잘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핸드폰이 가벼워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단점도 많이 있죠. 야, 이게 과연 S 모델이 맞냐, 그것도 뭐 FE나 이런 원가 절감 모델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S21 일반 모델 이 정도 약간의 저렴한 느낌이라는 데는 좀 물음표가 계속 달려요. 이 글라스틱 채용도 뭐 엄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플래그십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냥 딱 봐도 좀 저렴한 티가 나는 거 사실이에요. 갤럭시 20 FE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느낌이 좀 사실 많이 나가지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큰 단점이라고 느끼는 게 진동 모터가 정말 좀 손에 들고 있으면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바로 진동이 한두 번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뭔가 손에서 떨리는 무빙이 뭐 알고 쥐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달라요. 진동이 확연히 다릅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뒷판과 진동만 그대로 넣어놓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러스랑 일반은 이런 식으로 소재나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품으로 끝나누기를 할 만한 차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단지 액정 크기만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도 충분히 끝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은데 굳이 S를 이렇게 보급형의 느낌이 날 정도로까지 몰아붙였어야 했는지, 원가 절감을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는 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차피 울트라랑은 지금 뭐 이 스펙상으로는 사실상 넘사벽이잖아요. 두 개가 일반과 울트라의 뭐 그냥 뒷면 크기만 봐도 그냥 달라요. 예, 이거. 그리고 얘는 실제로 뭔가 화면을 열어서 해보면 그냥 완벽하게 저는 다른 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러스하고 일반이랑 울트라는 뭐 S21 플러스 21 울트라가 아니라 그냥 완전 다른 폰이에요. 화면의 움직임도 다르고 카메라의 어떤 접사 능력, 그냥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울트라가 무조건 다 좋냐? 또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스펙이나 능력치로만 따졌을 때는 이렇게는 다른 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20 울트라 때도 그랬잖아요.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는 다른 폰이었듯이 요 둘 사이의 갭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21 울트라를 쓰면서는 제가 많이 놀란 게 이 접사 능력은 뭐 아이폰의 12 프로 맥스를 제가 또 메인으로 썼었는데 이 좀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접사 능력에서만큼은 뭐 그냥 압도적입니다. 압도. 뭐 동영상에 있어서는 장단이 있고 아이폰이 좀 더 낫다라는 평도 많이 있는데 이 접사에서만큼으로는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현존하는 핸드폰도 21 울트라에는 저는 접사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전에도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데 어떤 이어폰은 프로맥스로 찍고 어떤 이어폰은 21 울트라로 찍고 했었는데 결과물을 나중에 뽑아놓고 보니까 21 울트라로 찍은 게 훨씬 때깔이 좋더라고요. 그냥 뭔가 디테일도 좋고 색감도 좋고 그냥 다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접사는 진짜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 말고도 화면의 쨍함,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움직임, 21 울트라 저는 굉장히 잘 만든 핸드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발열을 못 잡아서 처음에 가루가 되게 까이고, 제가 20 울트라는 사용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1 울트라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메인폰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라이트 유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헤비한 작업을 핸드폰으로 하시고 게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발열이 문제가 되고 스로틀링이 걸리는 건 사실은 해결을 해줘야죠, 삼성에서. 예. 자,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제일 무난한 모델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색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플러스가 가장 좋은 게 아니냐. 투고 서비스로도 사용을 했었고 디지털 프라자에 가서도 꽤 오랜 시간 들었다 놨다 많이 만져봤는데 21 일반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좀 플래그십 느낌이 있고, 울트라는 너무 무거운데 반해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스펙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 가지를 저는 골고루 좀 사용을 하다 보니 어찌 보면 이 플러스 모델이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좀 들어요.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도 좀 고민을 했던, 얘가 이제 미니고 예를 들어 얘가 프로고 얘가 이제 프로 맥스라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미니, 일반, 뭐 프로 라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겠네요. 예, 카메라나 여러 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근데 일반 모델이 가장 잘 팔릴
것 같고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미니에 열광하시는 분들, 프로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있었지 일반이 약간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요 세 가지 라인업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은근히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걸 쓸 바에야 그냥 울트라를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팩적으로 카메라를 좀 포기한다면 그냥 아예 가벼운 걸 쓰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비교 포인트가 나오는 게, 배터리에 대해서는 일반 모델이 굉장히 좀 취약하긴 해요. 미니 때하고 마찬가지로 아침에 충전을 하고 나가서 조금만 하고 있다 보면 90%대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이 지나면 막 훅훅훅 떨어지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분들이라면 충전기 생각이 날 정도로 하루를 쓰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부터는 배터리 타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울트라는 확실히 배터리는 깡패입니다. 이 일반을 쓰다가 울트라를 쓰면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배터리 타임은 길고 하루를 씀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냉장고보다 비싼 이 에어컨보다도 비싼 이 핸드폰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메인으로 쓰기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됐을까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배터리는 거의 동급인 것 같아요. 21 일반이랑 폴드2 배터리 다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얘도 진짜 화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화면을 보면 좀 뭔가 야 이게 이렇게 화면이 좋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화면이 좋아요. 그리고 이 특별한 핸드폰을 쓰는 것 같은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배터리 타임이 너무 짧고, 갑자기 이제 폴드2의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폴드2의 이 전면으로 보통 사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회사에서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난데없이 펼치는 일이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전면으로 이렇게 조용히 쓰게 되는데, 이 전면을 쓸 때 작아요. 이 폭이 전면만으로 쓰기엔 작고 펼쳐서 쓰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고, 근데 그보다 더 좀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은 저는 배터리 타임인 것 같아요. 요것도 아침에 가지고 나가서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점심쯤 되면 이미 뭐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더라고요. 프로맥스나 울트라를 쓸 때는 배터리 걱정 진짜 거의 안 하고 하루 썼거든요. 폴드2를 쓸 때, 그리고 21 일반을 쓸 때는 충전기를 항시 대기를 해놓고 썼었어요. 자, 간단 사용기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에 있어서만큼은 울트라가 압도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S펜의 호환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사용을 해봤더니 펜을 넣을 곳이 없어가지고, 폴드3가 나오면서 이제 펜을 어떻게 지원을 할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하고. 자, 오늘 영상은 일단 T 다이렉트 샵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주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각각 세 가지의 간단 사용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추가 영상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좀 우습게 보고 달려들었다가 제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해서 나중에는 조금 버거운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물품들을 추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조금 텀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벤트가 없진 않은데 아주 빠른 시일에 뭔가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약간 제가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조금 충전한 후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그리고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과 다음번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